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437명으로 다시 4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대전 비인가 대안학교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 제2의 신천지나 BTJ 열방 사태로 비화하지 않도록 속도감 있는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방문 돌봄 종사자와 방과 후 학교 강사에게 1인당 50만 원씩을 지급하는 지원금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경찰이 오늘부터 3주 동안 지자체와 식약처 등과 함께 몰래 영업하는 유흥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5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미국인 13명 가운데 1명꼴인데 트럼프 행정부에선 백신 배포 계획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서 31일까지 엿새간 모든 국제선 항공기 운항을 중단합니다. 네덜란드에선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도입한 야간 통행 금지를 두고 격렬한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5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400명대로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37명 늘어 누적 7만 5,52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휴일 검사 건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대전의 비인가 종교 관련 교육시설에서 120여 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감염 규모가 커졌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이 405명, 해외 유입이 32명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11명이 추가돼 누적 사망자는 1,360명으로 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7명 줄어 누적 275명이며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은 검역 단계 11명을 포함해서 32명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전에서 한 선교회가 운영하는 비인가 교육시설의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서 제2의 신천지나 BTJ 열방센터 사태가 되지 않도록 속도감 있게 대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오늘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이 기숙형 대안학교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만큼 초동 단계에서 확실하게 제압해 가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방역대책본부는 역학조사 역량을 최대한 투입해서 빠르게 추가 확산을 막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문체부와 교육부, 각 지자체와 협력해서 전국의 대안학교를 하나로 보고 방역 조치에 나서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이번 기회에 유사한 대안학교 기숙시설을 일제 점검하고 대규모 환자 발생 상황을 고려해서 충청권역 의료 대응 체계를 살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일부 유흥업소들이 영업 금지 조치를 위반한 채 몰래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이 오늘부터 3주 동안 지자체와 식약처 등과 함께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현우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서울 역삼동에 있는 한 유흥주점입니다. 방역 지침을 어기고 몰래 영업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문 여세요. 문 강제 개방합니다. 문을 열라고 소리쳐보지만 안에선 묵묵부답입니다. 문을 강제로 따고 들어가자 조금 전까지 술자리가 있었던 현장이 확인됩니다. 경찰은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모두 40여 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처럼 유흥업소가 집합금지를 아랑곳하지 않고 영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전국에서 모두 43건 적발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앞으로 3주 동안 무허가 유흥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밤 9시까지 영업이 가능한 노래 연습장이나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하고 실제로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처럼 운영하는 곳이 주요 대상입니다. 첩보 수집을 더 강화해서 단속의 실효성을 좀 제고하자는 의미고요. 또 112 신고를 출동을 나갔는데 단속을 하지 못하고 이제 미단속된 업소들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가지고. 경찰은 유흥업소의 불법 영업이 큰 감염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방문 돌봄 종사자와 방과 후 학교 강사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을 오늘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오늘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근로복지진흥기금 기부금으로 약 9만 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합니다. 대상은 재가 요양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아 돌봄, 가사 간병 서비스, 산모 신생아 서비스, 아이 돌보미 등 방문 돌봄 서비스 7개 직종 종사자와 방과 후 강사 등입니다. 이번 주 정부가 거리두기 조치 완화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YTN이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어떤 방역 수칙을 완화하면 좋을지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 영업시간과 등교 수업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확진자 수가 하루 평균 4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2.5단계인 수도권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든 겁니다. 관련된 협회와 단체들, 영세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함께 좀 들으면서 지금 중앙부처와 지자체들 간의 논의가 시작된 단계이며 정부의 본격적인 검토를 앞두고 YTN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국민 의견을 물었습니다. 가장 먼저 완화해야 할 방역 수칙이 뭔지 물었더니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과 등교 수업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슷한 수준에서 1, 2위를 기록했습니다. 남녀별로 의견이 조금 달랐습니다. 남성은 영업시간 제한 완화에 더 관심이 많았고 여성 중에선 큰 차이는 없었지만 등교 수업을 원하는 목소리가 조금 더 높았습니다. 지지 정당별로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은 등교 수업 제한 완화를 더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영업시간 제한 완화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별 방역 조치인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완화해야 한다는 답변은 16.5%였습니다. 남녀 간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나이별로는 달랐습니다. 18살 이상 29살 이하에선 응답자의 6% 정도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지만 70살 이상에선 22% 넘게 완화하면 좋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2일 전국 18살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무선과 유선 등으로 실시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다음 달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가 확보한 백신 5종류는 모두 보관 온도가 다르고 초저온 백신이 대량으로 유통된 적도 없습니다. 백신 유통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양회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창고 문이 열리자 하얀 냉기가 빠져나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영하 80도를 유지할 수 있는 500평 규모의 물류 창고입니다. 액화 천연가스가 기체로 변할 때 생기는 냉기를 이용해 초저온 상태를 유지합니다. 영하 80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에 젖은 티슈를 들고 들어와 10초 정도 지나면 완전히 얼어붙습니다. 영하 80도뿐 아니라 영하 20도와 영상 5도를 유지하는 창고도 함께 있어 국내에서 사용될 모든 백신을 한 곳에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온도를 정확하게 맞춰서 보관하고 유통사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 온도를 항상 유지하고 24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고 그것이 통합된 물류센터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백신을 운반하는 트럭 운전기사와 관계자에게 스마트폰 알람이 울립니다. 백신이 영하 70도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문자입니다. 백신의 보관과 유통 온도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시스템도 개발돼 이미 상용화된 상태입니다. 정상일 때는 파란 색깔의 차량 모습으로 있다가 온도값 이상이 있으면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통합 운영 시스템실에서도 앉아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또 담당자들한테도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정부와 업계는 국내에 들어올 백신들을 2가지 방식으로 보관 유통할 예정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노바백스 백신은 보관 온도가 기존 백신과 다르지 않아 종전의 유통 방식을 활용합니다. 반면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초저온 상태를 유지해 보관 운송한 뒤 별도의 접종센터를 활용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냉동고 등의 구입과 유통,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등에 예산 356억 원을 확보하고 이달 안에 업체와 계약을 마무리합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 코로나19로 뒤덮였던 1년, 감염 환자를 책임졌던 의료진들은 지난해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높은 업무 강도는 여전하지만 하루하루를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빼곡한 CCTV 화면이 벽면을 채운 서울의료원 코로나19 병동 상황실. 병실은 레벨 D 방호복을 입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의료진이 환자 150여 명의 기록을 일일이 정리하고 24시간 상태를 살핍니다. 환자를 처음 받았을 때만 해도 사태가 길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이 병원에서 치료받은 코로나19 환자만 2,400명을 넘었습니다. 감염 환자를 보는 거는 처음이라서 처음에는 정말 떨렸습니다. 제가 안 해봤던 일을 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병원 자체가 지정이 돼서 전담병원이 돼서 하는 거는 신천지 교회에서 시작한 1차 대유행 때 대구 동산병원에 파견 갔던 간호사 안수경 씨. 시설도 인력도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완치 판정을 받고 나가는 환자를 볼 때면 희망을 얻었습니다. 인공호흡기 달 때마다 간호사들이 가슴을 졸이면서 지금 인공호흡기가 도착을 했나 안 했나 어떻게든지 환자를 봐야 된다. 이런 사명의식으로 그냥 닥치는 대로 막 일을 했던 것 같아요. 확진자를 가려내는 일을 하는 선별진료소 직원들 또한 1년 내내 숨 돌릴 틈 없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말 시작된 3차 대유행 때가 가장 힘겨웠습니다. 겨울에 추운데 이제 이번에 한 1,000명대 돌파하면서 그때 한창 임시선별소 생기기 전에 그때가 가장 힘들었고 다들 이제 손이 좀 언 상태에서 뭐 이렇게 키보드 치고 이러다 보니까 업무 강도와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보상에 힘 빠지고 잔뜩 예민한 환자들에게 받았던 상처의 기억도 크지만 방역 최전선에서 싸울 사람은 나뿐이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이겨왔습니다. 인격 모독에 준하는 욕들을 막 하시고 그분들의 상황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은 해요. 또 나의 가족들, 또 나의 친구들, 이웃들까지도 영향을 가잖아요. 어느덧 1년,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싸움을 이어가는 의료진이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한 가지입니다. 조금만 더 참고 우리가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지켜줬으면. 우리 이때까지 잘해왔고 우리 앞으로도 잘할 수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YTN 손효정입니다. 코로나19의 짙은 그림자가 걷히지 않은 채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비대면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러온 갑작스러운 변화에 취약계층들은 더욱 소외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대학교 3학년 중증 시각장애인 정승원 씨에게 지난 1년은 온라인에 적응하느라 허덕인 해였습니다. 복지관에서 따로 공부까지 하며 온라인 강의에 겨우 익숙해지긴 했지만 수업을 따라가긴 쉽지 않습니다. 화상 프로그램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음성 안내 서비스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학생과 교수 간 양방향 소통이라는 말도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단축키로 이용하면 좀 어느 정도 읽어주고 이랬지만 줌 같은 경우는 아직 잘 그렇게 지원이 되지 않아요. 이와 같이 새롭게 생긴 플랫폼의 음성 접근성이나 웹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 같이 원격 시험을 치를 땐 의사와 상관없이 장애 사실이 밝혀지기도 해 상처받은 학생도 있습니다. 시험 시간 연장에 있어서도 보통 공간을 따로 주어서 시험을 봤어요. 대면을 할 때는. 근데 이제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 있다 보니까 자신의 장애가 안 드러나고 싶은 사람 또한 이제 뭐 보장구를 쓰거나 뭘 썼을 때 드러낼 수도 있잖아요.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건 탈북민들도 마찬가지. 5년 전 정착한 강정혜 씨는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비대면 수업을 들었지만 답답함이 더욱 커졌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한국말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거든요. 어떨 때는 한국말에는 영어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 뜻이 뭔지도 모르고 넘어가다가 강 씨처럼 수업이라도 들으면 다행. 탈북민 대부분 스마트 기기를 잘 다루지 못해 접속조차 어려워합니다.
사회복지 정보 같은 것들을 확인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그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서 다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이죠. 본인들한테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을 찾고 이용하는 방법들을 좀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려고도. 500여 가구가 사는 쪽방촌에는 무기력함이 감돕니다. 감염 우려로 각종 복지 프로그램이 중단되면서 사람 만나기도 어려워져 홀로 좁은 방 안에서 TV 보는 게 여가의 전부입니다. 다 데리고 댕겼어요. 나도 많이 댕기고. 근데 뭐 코로나 때문에 왜 안 답답해요. 막 돌아댕긴 사람이 집에 있으니까 답답하지. 샤워실조차 없는 방 한 칸. 이따금 가던 대중 목욕탕조차 못 가니 씻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내가 코로나 끝나고 나서 대중목욕탕 가서 저기 아마 때가 아마 한 3km는 나올 거야. 물만 찌끄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저기 사우나에서 좀 저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하고. 코로나19로 더욱 두드러지게 된 취약계층의 고통. 그림자는 갈수록 짙어져 가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5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은 현지 시각 24일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를 2,500만 3,695명으로 집계했습니다. 또 누적 사망자 수를 41만 7,538명으로 집계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2,500만 명은 미국 전체 인구 3억 2천여만 명의 7.6%로 미국인 13명 중 1명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서 최근 남아공을 방문했던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 같은 조치는 오는 30일부터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입국자에게 적용된다고 미 보건당국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 브라질, 영국, 아일랜드와 유럽 26개국 방문자 거의 대부분에게도 입국 제한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방침은 현지 시각 25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롱클레인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은 지역사회 전체에 대한 백신 배포 계획이 트럼프 행정부에 존재하지 않았다며 주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백신 접종의 속도를 가속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클레인 비서실장은 현지 시각 24일 MBC 방송에 출연해 요양시설과 병원을 제외하고 지역사회로 백신을 배포하는 과정은 우리가 백악관에 들어갔을 때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더 많은 백신과 더 많은 접종 장소가 필요하다며 바이든 대통령 취임 100일간 1억 도스 접종을 위해 속도를 올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지 1년여 만에 확진자가 1억 명에 육박하며 지구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백신이 지금의 유일한 희망으로 떠올랐지만 접종이 순조롭지 않고 나라별로 확보한 백신 물량도 큰 차이가 납니다. 또 변이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1년여 전 코로나19가 가져올 충격은 과소평가됐습니다. 초반 대응에 소홀했던 나라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수많은 희생자를 냈습니다. 각국의 노력 끝에 개발된 백신이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희망이지만 각국의 백신 접종은 그리 순탄하지 않습니다. 최대 피해국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접종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The millions of people around the world already being vaccinated safely. But the vaccine rollout in the United States has been a dismal failure thus far. 희생자가 많은 나라일수록 백신은 해결사로 인식되고 있지만 백신 보급의 불균형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자 나라들이 재빨리 선점하면서 가난한 나라들은 백신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You talk about COVAX, but Europe has purchased 5 times more than its population. Africa, much less. 바이러스가 쉽게 국경을 넘는다는 점에서 이런 불균형은 코로나19의 종식을 지연시키게 됩니다. 미국의 접종자는 약 2천만 명에 이르지만 이웃나라 멕시코는 50만 회분의 백신을 겨우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백신이
코로나를 몰아내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국의 전염병 학자인 데이비드 헤이먼은 백신이 나와도 코로나19는 토착 질병이 될 운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도 미래의 위험 요인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변이 코로나19는 백신의 효과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언제든지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서 26일부터 엿새간 모든 국제선 여객기의 이착륙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야간 통행 금지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를 경찰이 물대포를 쏴 진압했습니다. 보도에 김원배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현지 시각 24일 강요 회의를 열고 총리 주재 관계기관 회의가 제안한 국제선 항공편 운항 중단안을 승인했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추가적인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텔아비브 벤구리온 국제공항의 모든 국제선 여객기 이착륙이 현지 시각 26일 0시부터 3차 봉쇄가 끝나는 오는 31일까지 엿새간 금지됩니다. אנחנו עושים את זה, אנחנו סוגרים את השמיים הרמטית למעט חריגים נדירים ממש כדי למנוע כניסה של מוטציות ווריאנטים של הנגיף. 이스라엘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이 252만여 명으로 세계에서 인구 대비 접종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000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19가 억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신 중인 확진자 7명에게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되는 등 변이 바이러스도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에서는 현지 시각 23일 밤부터 시행된 야간 통행 금지에 항의하는 시위대를 경찰이 물대포를 쏴 진압했습니다. 네덜란드 경찰은 야간 통행 금지를 위반한 25명을 체포하고 3,600명에게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네덜란드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야간 통행 금지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서 3차 봉쇄를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말 발령한 2차 봉쇄 조치를 성탄절을 앞두고 완화하면서 코로나 확산세를 막지 못한 데다 전파력이 강한 영국발 변이까지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언론은 정부가 최소 3주간의 봉쇄를 검토 중이며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는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 백신 접종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나 23일까지 100만 8천여 명이 백신을 맞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리비에 베랑 보건부 장관은 야간 통행 금지 조치가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다면 봉쇄령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유럽연합 EU는 제약사들이 코로나19 백신 공급 계약을 준수하게 만들 것이라고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셸 상임의장은 현지 시각 24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이용해서 제약사들이 자신들이 서명한 계약을 준수하도록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셸 상임의장은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셸 상임의장은 EU는 공급 지연의 이유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려동물들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사춘기를 겪는다고 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반항하거나 말썽을 부리곤 하는데요. 이럴 때 무작정 혼내는 것보다는 올바른 행동을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슬기로운 특생활에서 반려동물 사춘기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